나는 불꽃이 춤추는 벽난로 앞에 서 있었다. 내 손에 쥔 그 복권 티켓 550만 달러. 내 인생을 바꿀 돈이 이제 제로 변의 허공에 흩어지고 있었다. 가족이 한 짓이었다.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그들은 나를 배신했다. 하지만 그 배신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나조차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첫 번째 불꽃이 티켓을 핥아먹는 순간 나는 소리쳤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내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하지만 그들은 대답 대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증오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복수. 이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하지만 그 복수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의 파멸일지도 모른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특히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한강은 밤이 되면 네온 불빛으로 물든 채로 고독을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김민준, 48세.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가족을 부양해왔다. 아내 혜진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큰아들 태호는 대학생, 막내딸 수연은 고등학생. 겉으로는 완벽한 한국 중산층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날 오후 나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다. 복권 당첨 소식을 들은 직후였다. 5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70억 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 나는 떨리는 손으로 티켓을 쥐고 집으로 달려갔다. 이제 다 변할 거야? 빚을 갚고 집을 사고 아이들 미래를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문을 열자마자 집 안은 이상했다. 공기가 무거웠고 혜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민준아, 복권 샀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웃으며 티켓을 흔들었다. 당첨됐어. 우리 인생 바뀌었어. 태호와 수연이 거실로 나왔다. 태호는 피곤한 얼굴로, 수연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오늘 저녁 특별한 날이잖아. 같이 불꽃놀이나 해볼까? 그 말에 모두가 동의했다. 혜진이 벽난로에 장작을 쌓고 태호가 와인을 따랐다. 나는 티켓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자고 했다. 기념으로. 하지만 그 순간 태호의 손이 스쳤다. 티켓이 살짝 움직였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무시했다. 저녁이 깊어지자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혜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아, 미안해. 우리 빚이 너무 많아. 나는 놀랐다. 빚. 얼마? 태호가 끼어들었다. 아빠, 회사에서. 투자 실패로. 수연이 고개를 숙였다. 알고 보니 태호가 주식에 빠져 가족 저축을 탕진한 것이었다. 5억 원에다가 혜진의 미용실 대출도 밀려 있었다. 그래서 이 돈으로 갚으면 돼. 나는 티켓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변했다. 혜진이 속삭였다. 민준아, 이 돈 오세금도 엄청날 텐데. 그리고 우리 가족이 망가질 거야. 태호가 덧붙였다. 아빠, 이 돈 때문에 사람들 시기할 거야. 이웃들, 친척들. 다 우리를 노릴 거라고. 나는 웃었다. 무슨 소리야? 이건 축복이야.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수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빠,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나아. 이 돈이 우리를 망치면 어쩌려고.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평범하게. 우리는 이미 평범해서 고통받고 있어. 논쟁이 벌어졌다. 태호가 소리쳤다. 아빠가 모르는 게 많아. 내가 왜 주식에 손댔는지 알아? 아빠 때문에. 그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다. 태호가 티켓을 낚아챘다. 이 돈이 우리 가족을 파괴할 거야.
그리고 그는 벽난로로 향했다. 안 돼. 나는 달려들었지만 늦었다. 혜진과 수연이 나를 붙잡았다. 태호가 티켓을 불꽃 속으로 던졌다. 불꽃이 춤추며 종이를 삼켰다. 70억 원이, 내 꿈이 제로 변했다. 나는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안고 서 있을 뿐. 그 밤, 나는 소파에 누워 하늘을 노려봤다. 배신. 깊은 배신. 하지만 그 배신의 뿌리는 더 깊었다. 태호의 말 답바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일까? 나는 알지 못했다. 아직.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을 나섰다. 은행에 가서 확인했다. 티켓은 진짜였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었다. 복수. 이 가족을 무너뜨려야 한다. 먼저 혜진부터. 그녀의 미용실. 그곳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터. 강남의 거리는 항상 바빴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에서 나는 혜진의 미용실 블루문 앞에 서 있었다. 간판이 반짝이는 그곳은 우리 결혼 20년 동안 그녀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나의 첫 번째 목표였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샴푸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혜진이 손님 머리를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나를 보고 커졌다. 민준아. 왜 왔어?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머리 좀 잘라줄래? 오랜만에. 그녀는 망설였지만 자리에 앉혔다. 가위가 내 머리카락을 스치며 나는 속삭였다. 어제 일, 왜 그랬어? 혜진의 손이 떨렸다. 민준아, 그 돈이 우리를 망칠 줄 알았어. 태호가 이미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태호가 뭐, 나는 재촉했다. 혜진이 한숨을 쉬었다. 태호가 도박에 빠졌어. 주식이 아니라 온라인 카지노. 3억 원 이내가 막으려 했지만 나는 충격을 받았다. 태호가. 내 아들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준아가. 항상 일만 하잖아. 가족을 돌보는 건 나 혼자였어.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분노가 더 컸다. 그래서 복권을 불태웠다고? 내 미래를? 손님이 나가자 혜진이 문을 잠갔다. 미안해. 하지만 그 돈으로 태호 빚을 갚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거야. 채권자들이 그녀가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손을 뗐다. 혜진아, 너한테 비밀이 더 있지?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복권 앱을 보여줬다. 이 티켓 내가 산 게 아니야. 태호가 사준 거였어. 그런데 왜 내가 장난감처럼 다뤘어? 혜진이 창백해졌다. 그건 우연이었어. 나는 알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혜진의 미용실 대출, 태호의 도박 의무도 연결되어 있다. 저녁에 태호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피곤한 얼굴로 왔다. 아빠, 미안해. 하지만 그 돈이 없어서 다행이야. 도박, 나는 직설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아빠가 모르는 게 있어? 10년 전 아빠 회사에서. 그 사고로 인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10년 전 회사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 직원 하나가 죽었고 나는 책임을 지고 면직됐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실수였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태호가 속삭였다. 아빠가 대신 책임졌어. 진짜 범인은? 엄마야. 이 충격. 혜진이. 엄마가 회사 물품을 훔쳐 팔았고 그게 화재 원인이 됐어. 아빠가 알면 가족이 깨질까 봐 엄마가 아빠를 설득했어. 민준아, 내가 나서. 우리 가족 지키자.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혜진이 범인. 내가 10년 동안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알코올에 손을 대고 가족을 위해 참아온 게? 증거는 태호가 USB를 건넸다. 여기. 엄마랑 나 빚 갚으려고 그 돈 불태운 거야? 채권자들이 알면 엄마 과거가 드러날 테니까. 나는 USB를 쥐고 집으로 갔다. 컴퓨터에 꽂자 영상이 나왔다. 혜진이 회사 창고에서 물건을 나르는 장면? 그리고 화재 당일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배신의 깊이가 더 깊었다. 혜진은 나를 구하려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 나를 희생시켰다. 그날 밤 나는 수연을 불렀다. 우리 막내. 그녀는 무슨 걸 알고 있을까? 아빠, 무서워.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오빠랑 엄마가. 나도 알았어. 하지만 말 못했어.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먼저 혜진의 미용실을 무너뜨린다. 익명으로 세무서에 신고. 탈세 의심. 그리고 태호의 도박 기록. 하지만 수연. 그녀는 아직 순수하다. 아니, 정말일까? 다음 주 혜진의 미용실에 세무조사관이 들이닥쳤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다. 고객 현금 거래가 의심스럽습니다. 탈세 혐의로 손님들이 속삭였다. 블루문이. 설마. 혜진이 나를 의심했다. 밤에 집으로 와 울며 물었다. 민준아, 너지? 복수하려는 거야. 나는 차갑게 웃었다. 복수. 이건 정의야. 내가 10년 전 나한테 한 짓 갚는 거지? 그녀가 무릎 꿇었다. 민준아, 제발. 태호 때문에. 우리 가족.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가족. 너희가 가족을 불태웠어. 태호는 더 빨리 무너졌다. 도박 사이트에 익명 제보. 경찰이 그의 기숙사에 쳐들어왔다. 김태호 씨, 불법 도박 혐의. 그는 끌려가며 소리쳤다. 아빠. 왜? 나는 전화로 대답했다. 내 엄마 비밀 지키려 한 거 후회할래? 수연은 달랐다. 그녀는 학교에서 돌아와 나를 안았다. 아빠, 그만해. 오빠랑 엄마가 잘못했지만 나까지 망치지 마. 그녀의 눈빛에 죄책감이 스쳤다. 수연아, 너도 알았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나한테도 말했어. 아빠가 화낼까 봐. 나는 흔들렸다. 수연은 내 마지막 보루였다. 하지만 그녀의 핸드폰을 슬쩍 봤다. 메시지, 아빠가 의심해. 빨리 처리해. 받는 사람은? 태호. 수연도 가담자였다. 그녀가 태호의 도박 자금을 세탁해준 증거. 작은 액수지만 충분했다. 수연아, 너도. 나는 물었다. 그녀가 울었다. 아빠, 미안해. 하지만 가족이야. 엄마를 버릴 수 없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가족. 그 단어가 이제 독이 됐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혜진의 과거를. 10년 전 화재. 그녀가 훔친 물건은 회사 비밀 프로젝트 반도체 부품. 그녀는 중국에 팔아 2억 원을 벌었다. 하지만 그 돈은 태호의 유학 자금으로 사라졌다. 태호가 알면서도 침묵한 이유. 그는 혜진의 편이었다. 엄마가 약속했어. 나중에 갚아줄게. 복수의 다음 단계. 언론의 제보. 익명으로. 중산층 가족의 어두운 비밀, 복권 불태운 배후. 기사가 나갔다. 강남 주민들이 수근거렸다. 김씨 집. 그 아파트에서 혜진의 미용실은 문을 닫았다. 태호는 구속됐다. 수연은 학교를 그만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더 야위고 눈빛은 차가웠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민준아, 왜 그래? 나는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한밤중 혜진이 찾아왔다. 민준아, 이혼하자. 너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녀의 제안에 나는 웃었다. 자유. 내 비밀을 다 까발린 후에 하지만 그녀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민준아, 아직 모르는 게 있어? 그 화제. 내가 한 게 아니야. 충격. 뭐, 그녀가 속삭였다. 태호가 불을 질렀어. 내가 훔친 물건을 팔려고. 실수로 태호가. 내 아들이 살인자? 균열이 깊어졌다. 가족의 비밀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나는 태호를 감방에서 만났다. 아빠, 엄마가 거짓말해. 나도 모르게 그의 눈물이 흘렀다. 진실은 누구의 말인가? 서울의 여름은 습하고 숨막혔다. 비가 내리는 한강 다리에서 나는 태호의 변호사를 만났다. 김태호 씨, 화재 공범으로 재수사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계속 파고들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오빠 풀어줘. 제발. 그녀의 애원에 나는 화를 냈다. 너도 가담했잖아. 도박돈 세탁. 수연이 울부짖었다. 그 돈 내 대학 등록금이었어. 엄마가 강요했어? 강요. 혜진의 그림자가 더 커졌다. 나는 혜진을 추적했다. 그녀는 시골로 도망쳤다는 소문. 전라남도, 그녀의 고향. 나는 차를 몰고 갔다. 비가 쏟아지는 도로에서 내 마음은 폭풍이었다. 고향집에 도착하니 혜진이 홀로 앉아 있었다. 민준아. 왔어. 그녀의 얼굴은 늙어 보였다. 태호가 불을 질렀다고 나는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야. 하지만 이유가 있어? 회사에서. 내가 불륜을 했어? 그 여자와. 불륜. 나는 웃었다. 미친 소리. 증거는 그녀가 사진을 꺼냈다. 10년 전 나와 비서와의 사진. 하지만 그건 조작된 거였다. 이게 가짜야. 혜진이 웃었다. 민준아, 내가 그 여자랑 재회하려 한 거 내가 알았어. 그래서 복수로 물건을 훔쳤고 화재가 났어. 내 머리가 어지러웠다. 불륜. 그 비서는 단순 동료였다. 하지만 혜진의 집착. 그녀는 질투로 모든 걸 파괴했다. 태호는 왜 그 애를 끌어들였어? 혜진이 속삭였다. 태호가 그 여자 딸이야. 내 외도 결과. 세상이 뒤집혔다. 태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DNA 검사. 나는 몰래 태호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보냈다. 결과 99.9% 부자연. 태호는 혜진의 과거 연인 아들. 나는 무너졌다. 왜 나한테 숨겼어? 혜진이 울었다. 사랑했으니까. 너를 지키려고. 하지만 내가 배신했어.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무너졌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수연을 대면했다. 태호가 내 오빠가 아니야. 그녀가 놀랐다. 아빠, 그건. 엄마가 말한 적 없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녀도 알았다. 복수의 고조. 나는 언론의 모든 걸 터뜨렸다. 가족의 거짓, 화재살인과 불륜의 그늘. 기사가 터지자 사회가 들끓었다. 김민준 씨,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누군가는 아내가 미쳤어. 이혼하라. 누군가는 남편이 불륜으로 가족 파탄 냈어. 태호는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나를 증오했다. 아빠.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야. 그는 혜진에게 갔다. 수연은 중립. 아빠, 그만. 우리 다 망했어. 나는 홀로 아파트에 앉아 벽난로를 봤다. 불꽃이 다시 춤췄다. 복수가 나를 삼키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한강을 스쳤다. 나는 혜진을 다시 만났다. 법정에서 그녀는 화재 공모죄로 기소됐다. 민준아, 마지막으로. 사랑했어. 그녀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 중 트위스트가 터졌다. DNA 결과 공개. 태호는 내 아들이었다. 혜진의 사진은 조작. 왜 그랬어? 판사가 물었다. 혜진이 울었다. 민준이를 영원히 묶어두고 싶었어. 질투 때문에. 하지만 더 큰 반전. 수연의 증언. 엄마가 모든 걸 꾸몄어. 복권 불태운 것도, 도박도. 태호 오빠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수연이. 그녀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혜진이 수연에게 태호를 망쳐. 민준이가 가족을 버리게 해라고 지시하는 내용. 수연의 배신. 아니, 그녀의 속죄. 아빠, 미안해. 나 엄마 편이었지만 이제 아빠 편이야. 그녀의 눈물이 재판정을 적셨다. 태호는 풀려났다. 아빠, 나의 잘못했어. 우리는 포옹했다. 하지만 혜진은 유죄. 15년형. 사회는 분열됐다. 혜진은 피해자. 아니면 악마. 페미니스트들은 남편의 무관심이 원인, 보수파는 가족 파괴자.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복수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잃게 하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벽난로에 장작을 쌓았다. 불꽃이 피어났다. 태호와 수연이 왔다. 아빠, 이제 새로 시작해. 우리는 와인을 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작은 그림자가 남았다. 혜진의 마지막 말, 민준아, 진짜 비밀은. 내가 화재를 일으켰어? 기억 안 나? 기억. 술에 취해. 회사에서 담배를 피운 그날. 실수로. 아니, 내가. 트위스트의 끝, 나는 범인이었다. 혜진은 나를 보호하려 모든 걸 짊어졌다. 나는 불꽃을 껐다. 복수. 그것은 환상. 가족은 영원히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앉아 비를 바라봤다. 한강의 네온이 희미한 희망처럼 빛났다. 겨울이 다시 왔다. 서울의 눈은 모든 걸 덮었다. 나는 새 직장을 구했다. 작은 IT 회사, 태호는 재활 프로그램에 들었고 수연은 대학에 갔다. 혜진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민준아, 용서해. 그리고 내 죄책감, 내려놔. 나는 편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 없이 복수의 끝은 용서의 시작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냥 살아남기. 사회는 잊었다. 우리 가족은 그 사건으로 남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 가끔 밤의 벽난로 앞에서 나는 생각한다. 그 550만 달러. 불태워진 꿈. 하지만 진짜 재산은 이 상처를 이겨낸 우리였다. 그리고 트위스트의 마지막. 혜진의 변호사가 왔다. 김 씨, 혜진 씨가 자살 시도했어요. 마지막 말, 민준이한테 사랑해.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침대 옆에서 손을 잡았다. 혜진아. 나도. 그녀가 눈을 떴다. 민준아, 화재는 우리 둘 다 잘못. 함께 지은 죄의 우리는 울었다. 복수. 그것은 우리를 묶는 사슬이었다. 풀어내니 자유가 왔다. 가족은 재회했다.
감옥 밖에서 태호가 말했다. 엄마, 아빠. 우리 다시 수연이 웃었다. 네, 새로 시작해.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드는 없었다. 상처는 남아 가끔 아팠다. 한국 사회의 시선, 이웃의 속삭임. 저 집, 그 가족, 우리는 참았다. 왜냐하면 배신의 이면에 숨겨진 건 사랑이었다. 뒤틀린, 하지만 진짜 사랑. 나는 창밖을 봤다. 한강이 빛났다. 불꽃처럼. 우리의 미래처럼.